네, 오늘은 항등식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식이라고 하는 녀석을 다양한 분류가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분류가 가능해요. 첫 번째 등식, 그리고 등식이 아닌 부등식, 그리고 등식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눕니다. 뭐냐면요, 항등식, 그리고 방정식이에요. 항등식은 그 말 자체로 항상 같은 식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같을 뭐가 필요해요? 예, 조건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방정식이라는 건 때론 같은 식이에요. 그러니까 그 때론 같은 근 또는 해를 찾는데 그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항등식이라는 것은 어떠한 만족할 조건이 선행되어야 되고 그로 인해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같다라는 것을 약속하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항등식 뭐냐? 문자를 포함한 등식에서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하여도 항상 성립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단 만약에 ax 플러스 b가 0이라고 해봅시다. 이때 x의 값에 관계없이 문자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성립해야 되니까요. x의 값에 관계없이 얘가 항상 성립하려면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될까요? 자, x는 어떤 값이 들어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어떤 값이 들어올지 모르는 이 x가 문제죠. 지금 현재. 때문에 우리는 x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x에다 0을 곱해줍니다. 그래서 x의 개수 a가 0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왼쪽 b는 그 우항 좌항이 서로 같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a는 0, b는 0인데 a가 0인 이유와 b가 0인 이유가 지금 달라요. 이렇게 보시는 게 이제 항등식을 보는 관점이고요. 좀 더 직관적으로 보면 ax 플러스 b라고 썼을 때 얘를 갖다가 x에 관한 항등식이라면 0x 플러스 0으로 0x 여기 이제 원래 0이 있는 거죠. 이 0의 정체를 0 곱하기 x 플러스 0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a는 0, b는 0 이렇게 확인해 주는 것이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봐보면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에서 xy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그러니까 xy에 뭐가 들어올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x에다 0 곱하고 b에다 0 곱하고 그 다음에 c는 0이랑 같고, 마찬가지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 플러스 c 프라임이라면 서로 이렇게 개수가 같으면 되겠죠. 개수가 같으면 되기 때문에 서로 개수가 같으면 된다. 만약에 2차식이어도 또는 3차식이어도 n차식이어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합니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 대한 x에 대한 항등식은 마찬가지로 x에 뭐가 들어올지 모르니 둘 다 0을 곱해서 처리해 주고요. 그 다음에 c라는 상수항은 우항이랑 같으니까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a 프라임 x 제곱 플러스 b 프라임 x 플러스 c 프라임 하고 같다라고 한다라면 그땐 서로 개수끼리 같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항등식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에 대한 힌트는 여기 있습니다. x의 값에 관계없이 모든 x에 대하여,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임의의 x에 대하여, 어떤 x의 값에 대하여도 이런 말이 들어오면 다 뭐다? 항등식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x 값에 상관없이 성립하는 식이 나왔다. 어떤 주목한 문자에 주목한 문자에 상관없이 성립하는 식을 물어본다면 항등식 개념이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결 과정을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a, b, c의 값을 구하세요 그랬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면 되죠? 이쪽이 0이잖아요. 그러면은 x제곱 x 그 다음에 상수항이 있으니까 얘를 0x의 제곱 플러스 0x 플러스 0으로 봐서 얘가 0, 네, a는 1, 얘가 0, b는
마이너스 2, 얘가 0, 그래서 C는 3 이렇게 결정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도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6이 bx의 제곱 플러스 c라면 자 얘랑 얘랑 같아야 되니까 b는 1. 자 얘 보이나요? 안 보이죠? 예, 0 곱하기 x가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a는 0, 그 다음에 c는 6 이런 식으로 x에 대한이란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해 볼 수 있습니다. 자 x에 대한 항등식인 것만 골라보래요. 항등식인 걸 골라보겠습니다. 자, x에다가 1 넣으면 성립하나요? 0 넣어볼까요? 0 넣으면 성립하나요? 성립 안 하죠? 그럼 방정식이에요. 0 넣으면 성립합니까? 0 넣으면 1은 마이너스 3. 성립 안 하죠? 예, 그래서 얘는 얘도 항등식이 아닙니다. 0 넣으면 성립하나요? 0 넣으니까 1, 0 넣으니까 1. 이건 성립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얘는 x-1의 제곱을 한번 전개해 봅시다.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2x죠? 예, 동일한 결과네요. 그래서 얘는 성립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항등식이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x값을 뭘 넣어도 성립한다고 생각하니까 0, 1, 마이너스 1 이런 값을 대입해서 바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는 주어진 식을 정리해서 여기서는 어떻게 정리했고요? x는 정리하면 2가 되죠? 그럼 x는 2일 때만 성립하니까 방정식인 겁니다. 이것도 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3이죠? 그쵸? 그러면 이게 성립하지 않죠? 지금 좌우가 성립하지 않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방식이 있고 제일 빠른 건 이렇게 값을 대입해서 확인해 보는 거죠. 자, 얘도요. 0 대입하면 5죠. 0 대입하면 5죠. 정리 한번 해서 확인해 볼게요. 얘는 2x 2 플러스 5죠. 그래서 얘와 얘가 같네요. 항등식입니다. 자, 요것도 0 대입해 볼까요? 0 대입하면 0이죠. 마이너스 1. 0 대입하면 1이에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은 1이 아니잖아요. 항등식 아니네요. 자, 얘도 x에다 0 넣어볼게요. 0 넣으니까 다 0 되고 2, 0, 0, 2. 얘도 확인 한번 해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 예, 동일하네요. 얘도 항등식입니다. 자, 요렇게 항등식인지 아닌지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번에는 미정계수법이란 게 있습니다. 뭐냐면요. 미정이 뭐예요?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죠, 아직. 계수법, 계수를 찾는 방법. 항등식의 뜻과 성질을 이용해서 주어진 등식에서 정해져 있지 않은 계수를 정하는 방법을 미정계수법이라고 하는데요. 미정계수법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계수비교법이 있고요. 수치대입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수비교법이라는 건 ax 플러스 b는 cx 플러스 d라고 이렇게 써놓 이런 식으로 a랑 c가 같고 b랑 d가 같아 서로 계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치 대입법이란 건 어떤 값을 대입해서 성립하기 때문에 적정한 수를 그 문제의 상황에 따라서 대입해서 풀어보는 방식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등식 이 녀석을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풀어볼게요. 첫 번째 계수비교법으로 풀어볼까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 정리해 보면 a 플러스 b x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b는 x예요. 그럼 얘가 얼마란 소리죠? 1이고 얘가 얼마란 소리죠? 0이란 소리죠. 그래서 a 플러스 b는 1이고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b는 0이니까 2를 곱해줘서 이렇게 2를 곱해줘서 더해주면 마이너스 b는 2니까 b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b가 마이너스 2니까 a는 3 이런 식으로 a, b 미정계수를 구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는 수치대입법이에요. 수치대입법. 자, 여기 x에다 2 넣어줘, x에다 3 넣어줘 이런 힌트가 지금 느낌이 와야 됩니다. x에다 2를 넣어볼까요? 여긴 0이 되고요. 이쪽에서 2를 넣으니까 마이너스 b는 2예요. 그래서 b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 다음 x에다가 3 넣어보겠습니다. 3 넣으면 여기 0 되고요. 여기 a만 남죠. 그럼 3 넣으면 3이죠. 그래서 a는 3. 요렇게 a가 3이고 b가 마이너스 2가 되는 방식을 찾는 것을 우리는 수치대입법으로 씁니다. 선생님, 그러면 계수비교법이 좋은가요? 수치대입법이 좋은가요? 상황에 따라서 수치대입법이 쉬운 경우가 있고 계수비교법이 쉬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개의 방식을
문제의 상황에 따라서 적용하면서 해결해 나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등식이 x에 대한 항등식이 되도록 a, b를 구하라고 했죠. 첫 번째 문제, 얘는 딱 봐도 뭐 해야 되겠어요? 수치 대입법 해야겠죠. x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그러면 마이너스 3b는 마이너스 9가 되어서 b가 3이 되죠. 그 다음에 x는 2를 대입하겠죠. 이거 보는 순간. 그럼 여긴 0이 되고요. 2 넣으면 3a. 2 넣으면 마이너스 6.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가 되네요. 자, 이 문제는 수치 대입법으로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스타일이죠. 그러면 2번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자, 수치 대입하기가 마이너스 2분의 3 넣어야 되고요. 여기서는 1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분수꼴이 나오면 솔직히 계산하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얘는 개수비교법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비교법. 그러면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bx 플러스 b, 이것은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3a 플러스 b 해서 얘가 3x 플러스 7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가 3이고 마이너스 3a 플러스 b가 7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정리하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b는 3, 마이너스 3a 플러스 b는 7. 자, 더해줍니다. 더해주면 마이너스 5a는 10, a는 마이너스 2. 자, a가 마이너스 2죠. 그러면 여기다 넣어볼까요? 마이너스 2 넣으면 6이죠. 넘어가면 b는 1. 이렇게 빠르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개수 비교를 할지 수치 대입을 할지는 정하셔가지고 본인 스타일에 맞게끔 빠르게 실수하지 않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1번 봐볼게요.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a, b, c를 구하여라 그랬죠. 자, 1번 케이스는 개수 비교가 좋겠죠. 그래서 x-1 x의 제곱 플러스 ax-3을 개수 비교하게 되면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마이너스 3x 이렇게 전개해 주셔야 되죠.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3 해서 얘는 x의 세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1 x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3x 플러스 3이 되고요. 요 위의 식을 보면 얘는 성립했고요. 얘는 b고요. 얘는 2죠.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뺐으니까 얘는 c가 되겠죠. 예,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b는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b는 마이너스 2, c는 3 이렇게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요. 얘를 갖다가 적당히 수치 대입과 그리고 개수 비교를 동시에 사용해서 다시 한번 풀어볼게요. 그냥 어떤 식으로 푸냐. 자, 먼저 생각해야 될 거. 최고차항에서 x 세제곱이요. 미정계수가 없으니까 놔두고요. 자, 이거 3 하면 상수항이 3인 거 알 수 있죠? 상수항은 뭐예요? c잖아요. 그래서 c는 바로 구했습니다. 이렇게 개수 비교를 해놓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을 갖다가 이제 찾는 방식이다. 이렇게 맨 처음에는 항상 최고차항 계수와 그 다음에 상수항부터 찾아주고요. 나머지만 뽑아서 계산해서 마무리 짓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번 봐볼게요. 2번 봐보시면요. 여기 손짓하고 있죠? 마이너스 1, 2, 그 다음에 0 넣어달라고 손짓하고 있습니다. 0 넣어보겠습니다. 0 넣으면 빵빵 마이너스 2는 0 넣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a가 돼요. 아, a는 1이네요. 여긴 0,0이 돼버리죠, 모두.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으면요. 여기만 계산하면 되겠네요. 2 플러스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 얘가 0이 되고요. 얘가 0이 되고요. 마이너스 1 넣었으니까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마이너스 3. 그래서 3b가 되네요. 없어져서 b는 2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c는 요번에는 x에다 뭐 넣으면 되죠? 2. x에다 2 넣으면 여기서 8 나오고요.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는
0, 0. 2 넣으면 얼마가 되죠? 2, 3은 6, C가 되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될까요?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6 나오죠. 그래서 C는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필수 예제니까요. 이걸 통해서 반드시 잘 익혀놓을 수 있도록 하세요. 네, 가장 중요한 표현이 나왔네요. 등식 블라블라블라에서 K값에 관계없이 란 말이 나오면, 이 말이 나오면 무조건 여러분들은 K가 있는 놈과 없는 놈으로 이렇게 분리해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K가는 항등식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K가 있는 놈은 누구죠? K가 있는 아이들은 E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이 있고요. 없는 녀석들은요,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7은 0이 있어요. 이게 0이기 때문에 얘도 0, 얘도 0이 되겠죠. 그러면 E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이고 마이너스 X 플러스 Y 마이너스 7도 0이니까 두 녀석을 빼겠습니다. 그럼 3X는 Y가 소거되고 플러스 6은 0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X는 얼마다? 마이너스 2. X가 마이너스 2예요. X가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4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Y는 얼마가 나오죠? 네, Y는 5가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뭐에 대한 항등식이란 말이 나오면 그걸로 묶어 주시는 게 가장 기본적인 풀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y에 대하여, 그러니까 얘도 x y 그 다음에 없는 놈으로 분리해 놓고 얘는 0 얘는 0 얘는 0 여기가 0이니까 이렇게 정리해 주는 거죠. 얘는 얘와 같은 거 정리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 우리가 배웠던 개념을 계속 적용하시면 돼요. 그러면 x의 개수는 a 플러스 x의 개수는 여기서 a 나오고요. 마이너스 b 나오고요.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나오죠. 그 다음에 y의 개수는 마이너스 2a y 개수는 플러스 3b y 개수는 마이너스 3이 나오죠. 그리고 상상은 없네요. 0이에요. 그럼 얘가 0이고 얘가 0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a-2b a- 동시에 그냥 원래는 문제 풀 때는 바로 2 곱하면서 정리하겠죠. 플러스 2는 0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3b 마이너스 3은 0인데 요 위식에다가 곱하기 2를 해줘서 2a 마이너스 2b 플러스 4는 0으로 자꾸 더해주면 두 변 더해주면 b 플러스 1은 0이 돼서 b는 마이너스 1이고 b가 마이너스니까 a는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정제법 나눗셈, 다항식의 나눗셈을 공부했었잖아요. 그것도 항등식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fx를 gx로 나누면 몫이 qx이고 나머지가 rx가 되는 이 상황도 기본적으로 항등식을 기반으로 되어 있는 시스템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를 푸는 방법은 2차식이니까 직접 나눗셈으로 푸는 게 가장 자연스럽죠. 그래서 x세제곱 0x제곱 ax 플러스 b를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x 플러스 2로 나누면 이렇게 되고 빼면 3a 마이너스 2b 다시 3 넣으면 3 마이너스 9 2, 3은 6 해서 빼주면 a 플러스 7 그 다음에 b-6이 나오죠. 자, 이 식을 정리하면 몫이 x 플러스 3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가 뭐예요? a 플러스 7x b-6인데 그게 나머지가 이게 되도록 하니까 얘가 2고 얘가 얼마? 1이 되도록 하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a는 얼마가 된다? a는 마이너스 5 b는 7이 되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또는 지금 얘를 보면 얘가 지금 뭐가 돼요? 인수분해가 되는 모양이죠. 그러면 이 식을 우리가 표현해서 수치대법으로도 풀 수 있을 거예요. x의 세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를 자 x-1, x-2죠. 인수분해하면 몫은 qx이고 나머지는 2x 플러스 1인데 자, 이 녀석 보면
x에다 1 넣어줘. 인호도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으니까 1 넣으면 1 플러스 a 플러스 b는 여기가 싹 0이 되고요. 1 넣으면 3이죠. 그래서 a 플러스 b는 2가 되고요. 그 다음 x에다 2 넣어줘. 그래서 2 넣어주면 8 플러스 2a 플러스 b는 2 넣었으니까 여기 또 0이고요. 그 다음 2 넣었으니까 5가 되죠. 그래서 2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3. 두 녀석 빼주면 마이너스 a는 5가 되니까 a는 마이너스 5가 되는 거죠. 예, 그리고 a가 마이너스 5니까 b는 7. 자,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에는 직접 나눗셈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거 봐볼까요? 2번. 다항식 x의 세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2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그러니까 이건 뭐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직접 나눠서 나머지가 1이 되게끔 만들면 되는 거죠. 예, 써주시고요. 1 쓰면 a-1, b-1, 2. 자, 그럼 여기 a-1이 들어오죠. a-1, a-1, a-1. 그래서 빼주면 얘는 없어지지만 얘는 안 없어지죠. 어떻게 돼요? b-a가 되고요. 그 다음 빼면 2-a 플러스 2니까 3-a가 되죠. 그래서 나머지가 지금 b-ax 플러스 3-a가 나왔는데 나누어 떨어지도록, 그러니까 나머지가 0이도록 이 소리잖아요. 그래서 a는 3, a가 3이니까 b도 3, 이렇게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직접 나눗셈을 통해서 우리가 해결하는 어떤 방식도 그 밑에는 항등식이라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네. 네, 요번에는 4번 문제인데요. 얘는 사실은 그 기수법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구조화해 놓은 문제입니다. 근데 이게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여러분들이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좀 가볍게 좀 표현을 하면 좀 더 그 여기에 저변에 깔린 시스템에 대한 깊이 있는 내용은 빼놓고 하더라도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얘는 x에 관련 x를 주목한 문자가 되고, 얘는 뭐가 되죠? x-1을 주목한 문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변형한 거예요. 또 우리가 그래프로 따지면 이 그래프를 x축의 양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녀석이 된 거예요. 이런 것들을 나중에 다루게 될 텐데, 그때 이제 계산 양식이 어떻게 되느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x-1로 계속 나누면서 진행하는 겁니다. 자, 볼게요. 1차식으로 나누는 거니까 3, 2차, 1차, 2 해서 연조립제법, 조립제법 연속으로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 1 넣으면요, 3 곱해서 3 내려와 3 곱해서 3 내려와 2 곱해서 2 내려와 4 이렇게 됐죠.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 식을 뭘로 나눴어요? x-1로 나눴어요. 그랬더니 몫이 3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가 4가 된 거예요. 그럼 여기서 x-1로 한 번도 묶이지 않은 녀석이 누구죠? d죠. 그러니까 얘의 정체는 d가 돼버리는 거예요. d. 아, 얘는 d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아직도 x-1들이 더 있죠. 그래서 또 나누는 거예요. 또 내려와 3 곱해 3 내려와 6 곱해 6 8 이렇게. 그럼 이건 현재 어떻게 되냐면요, x-1, 그 다음에 요걸 지금 정리한 거잖아요. 얘를 뭘로? x-1로 나눴더니 몫이 3x 플러스 6이 나왔고, 나머지가 얼마가 된 거예요? 8이 나온 거예요. 8 플러스 4는 여전히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 8의 정체는 뭐냐면요, x-1로 한번 곱해진 놈인 거죠. 그러니까 c가 되는 거예요. c가. 이건 c가 된 겁니다. 얘는 c예요. 그럼 이거 지금 잘 안 보이는 친구들이 계실까봐 이 식을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x-1의 제곱 3x 플러스 6 플러스 8x-1 플러스 4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지금 여기까지가 정리된 거죠. 그러면 여기 정리하면서 이제 마무리 지으면 되죠. 다시 1, 3, 3, 9 이렇게 가면 얘가 뭐가 되겠죠? 얘가
B가 되는 것이고요. 얘가 A가 되는 겁니다. 다시 확인해 볼게요. 요 3x x-1의 제곱을 3x 플러스 6을 x-1로 나누면 몫이 3이고 나머지가 9가 나왔잖아요. 그 뒤에 거는 그대로 되고요. 그대로 써주시면 되고요. 요게 지금 요겁니다. 그럼 요거 다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3x-1의 세제곱 플러스 9 x-1의 제곱 플러스 8 x-1 플러스 4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3, 9, 8, 4인데 모양상으로 3, 9, 8, 4가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식의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들한테 어떤 식으로 물어봐도 맞출 수가 있는 겁니다.